저희가 이제 14년 전 또 경찰서 출입 기자들만의 또 끈끈함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혼자 단독 쓰고 물 먹이고 뭐 이런. 얼마 전에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숙식을 하십니다. 거기서 요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는. 네, 이렇게 술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시면 요즘 애들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네, 의원들 간에 뭐 주먹질까지 오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럼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 건가? 도민들 입장에서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이득이 되나요?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여성 의원을 의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의장이 된 거예요. 사실 뭐 거수기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뭐 그 안에서 뭐 건전한 토론 논의가 전혀 없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좀 세요 생각보다. 여당이 독식을 한다면 그게 견제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정치부 핸섬 기자 핸섬. 핸섬 네, 기자. 핸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요정께서 적극 추천하신 네. 별명이잖아요. 네. 두 분 원래 잘 아는. 저희가 이제 14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이 경찰서, 춘천경찰서 네. 출입 기자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이 초년생 때 만나서 또 경찰서 출입 기자들만의 또 끈끈함이 있잖아요. 네, 밤도 새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에이스. 그때부터 혼자 단독 쓰고 물 먹이고 뭐 이런. 왜 강원 입었어 닌 못 썼어. 이걸로 항상 깨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기억인데 본인은 계속 물 먹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저는 약간 출입처가 좀 달랐죠. 저는 약간 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건 사고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었고 해서 있었는데 일단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때 총각이었는데 뭐 우리 최 기자를 두고 사방에서 서로 막 네, 쟁취하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재유 씨 들으면 또 큰일 나니까. 네. 선배님 그럼 14년 전 이 장진철 선배는 어떠셨어요? 가깝게 평가하는 거야? 막내 때부터 동고동락 네. 했었고 뭐 끈끈한 정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뭐 아무 일이 예전에 굉장히 매운 볶음밥을 사줘갖고 입이 마비가 됐던 매운 볶음밥 굉장히 좋아했던 매운 볶음밥은 또 뭐야? 거기가 춘천 동부시장인가? 그 근처에 뭐 매운 볶음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거기 SBS 생활단에 나오고 혀가 마비돼갖고 이따 점심 때 갈까요? 정보만 굉장히 또 탄탄하고 가정적인 면모도 있고 굉장히 별 내용은 없네요, 근데 칭찬이. 일 잘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 뭐 일단 뭐 핸섬 기자라고 별명 지어줘서 너무 고맙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네. 그 취재 여정인 거 보니까 뭐 핸섬 기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 여정이죠? 날지 못해서. 얼마 전에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강원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뭐 대표적인 곳이 춘천시 의회하고 강릉시 의회, 네. 또 횡성군 의회 몇 곳에서 이제 사달이 좀 났는데 과거에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지방의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의장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간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서로 네. 이제 배분을 하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올해 후반기 기초의회들에서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을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은 아예 등원을 안 하다가 이제 등원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나운 모습들이 불거졌는데 이게 공교롭게 지방의회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다 하겠다. 이쪽에서는 이거 인정 못 하겠다. 파행이 빚어진 거죠. 이런 모습들
참 지방의회의 역할 또 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기 춘천시에 같은 경우는 13대 8 한 6.5대 뭐 3.5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반기에 두 석을 줬습니다. 그게 줬는데 왜 부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에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 몫으로 하나 주는 건데 네. 후반기 딱 들어서면서 원구성 한다니까 네. 야, 니네 하나.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왜 전반기처럼 똑같이 줘야지. 네. 비율도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서면서 결국 이게 협상을 계속했지만 불발이 돼서 파행이 됐고 네. 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10대 춘천시 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윤채욱 의원이 선출되는 등 상임위원장 4자리까지 여당이 차지한 채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는 보수 계열 의원들이 10석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8석이다 보니까 보수 쪽 의원들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임명을 하겠다,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맞서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졌는데 지방의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임위원장이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하겠다. 또 반대로 야당이나 또 다른 정당에서는 이거 아니면 의회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네. 이제 문제가 왜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껴보셨어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네. 봤을 때는 뭐 일각에서는 뭐 판공비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네. 또 뭐 이번 이제 남은 2년에 대한 이 지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좀 정상적인 추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예. 독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알아봤는데 네. 한 일반 의원이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네. 됩니다. 월급 형식으로 받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활동비 상임위원장부터 나오는 활동비들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 네, 업무 추진비. 상임위원장이 한 12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고 부의장이 한 180, 네. 의장이 22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활동비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할 거다라는 그런 네. 말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시정을 운영하는데 네. 마지막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 지금 민주당 의원, 민주당 시장인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예.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좀 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부의장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면 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저게 봤을 때 야, 저거는 마음 이상해. 너무 선심성이야. 이런 거를 걸릴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까지 다 여당이 독식을 한다면 그게 견제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 장치가 없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횡성 양양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내부에서 논의했던 의원이 아니라 네. 탈당을 해서 다른 상대당 의원 표를 의장을 뽑고 이렇게 된 그렇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횡성군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한 명이 탈당을 해서 네. 보수 계열 의원들하고 표가 앞서면서 의장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여긴 교황 성출 방식. 이게 의원이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다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당 투표를 해서 한 2명, 3명만 규합을 하면 의장이 될 수가 있는. 근데 당으로 빠지면 당대 당으로 가는데 결국 그 당에서 이쪽 당에 있는 사람을 꼬셔서 야 나와 우리 해줄게. 그러면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탈당하고 무소속. 이게 횡성군회가 약간 그런 거고 그렇게 됐는데 춘천시에도 10대 전반기까지 썼습니다. 그거를. 근데 요번에 바꾸면서 도의회처럼 후보 등록제로 바꿨죠. 요번에 뭐 지금 그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교황 선출제로 했으면 이제 사단이 났다. 더 큰 일이 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매번 이렇게 의장단이나 상임위 구성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인 건지. 이제 2016년 7월입니다. 후반기 네. 의장단 구성할 네. 때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이 44대4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아. 6분.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반대네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총 9석을 네. 새누리당이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6분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숙식을 하십니다 거기서. 아, 점거를 농성을 한 사사롭게 거네요? 저기 뭐 식사도 들어가고 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저 요강도 들어갔다고 해요. 화장실도 못 가니까. 네. 뭐 쓰지 않았답니다. 네. 의정단이라는 게 여야 조율해서 네. 뭐 배분하면야 뭐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죠. 매번 항상 이제 승자 독식 체제로 항상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기에는 이런 게 안 벌어졌어요. 네. 후반기에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2년 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유권자들한테 가장 어필하기 좋은 시기가 요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의장을 하고 있고 부의장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노출도 많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한테 합법적인 선거 운동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후반기에 내가 더 자리를 갖겠다고 뭔가 좀 고집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가올 선거에 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좋은 기회가 그런 것도 되는 있고 어떤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초선 의원들이 네. 전반기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대요. 네. 근데 2년을 해보면 예. 이제 좀 알아가니까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많이 복잡해진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 도의회 전반기 의장당 구성 과정을 보면 이게 한금석 전 의장님이 네. 되실 때죠. 예. 유일하게 삼선 의원이십니다. 맞아요. 전반기 의장이 누구도 뭐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추대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형님 먼저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형님 먼저가 가능한데 후반기는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선거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로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우리 뭐 학교에 가도 처음에 1학기 때는 서로 눈치 보지만 아, 2학기 반장은 2학기 서로 때는 이제 하겠다고. 서로 이제 뭐 기싸움 하는 것처럼 뭐, 네.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다음에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뒤에서 지휘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선수가 높은 고참급 의원들이 중재를 하는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다선 의원들이 나서서 자 이번에는 뭐 A당은 이렇게 가지고 B당은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리더십 실종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치라든지 상생, 양보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석이 내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네. 싹쓸이를 하겠다. 또 반대로 6석밖에 안 되는데도 의회에 농성을 했던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 반대가 됐지만 또 그들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바를 지금은 반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야당, 정당이 다를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과연 저쪽에 얼마나 배려를 해서 협치를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표대결로만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이게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선 의원들이 이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네, 게 네. 맞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초선들이 많습니다. 초선이 네. 많고 이 다선 의원들도 더 이상 이제 정치에 이제 크게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5선까지 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겠죠. 네, 술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시면 아 요즘 애들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여기 후반기 원구성하는 네. 과정에서 한 의회의 한 정당 네. 의 의원들 간에 뭐 주먹질까지 오갈 뻔했던 상황이 있었다고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도 결국 다선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들이 그게 왜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었고 또 이게 지금 변화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의원들의 어떤 젊어졌다는 거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전문성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은 또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 안에서 그러면 야당과 또는 서로 다른 정당 간에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왜 어디 전라도 김제 시의회인가요? 아, 네. 그쪽에서 뭐 무슨 그 지방 의원들 추태를 막 벌였잖아요. 네? 뭐 불륜 사건도 네.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럼 지방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자기네끼리 감투를 놓고 이게 과연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들 간에는 뭐 사활을 건 뭐 싸움을 하는 거지만 그 지역에 무슨 이득이 되냐는 거지.
이런 와중에 지금 네. 순조롭게 의장단 선출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디 것도 한번 있죠?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평창 정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민주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아. 전체의원이 7명인데 네네.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의장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둘 다 여성 의원이 여성으로. 아. 인제도 비슷하게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여성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이게 의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의장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인제군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 우리 의회,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그 논의를 했지만 도정을 뭐 도청 출입하면서 그 지방의회, 강원도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원도에 대한 견제, 감시 또 뭐 여러 가지 역할들 있잖아요. 예산 심사 역할. 현장에서 보시면 좀 어때요? 사실 뭐 거수기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뭐 레고랜드 문제라든지 알펜시아 문제, 또 최근에 플라이강원 네. 뭐 재정 지원 문제라든지 집행부가 요구한 것 중에 안 된 게 없습니다. 아. 사실 안 된 게 없지만 뭐 그 안에서 뭐 건전한 토론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수기라는 비판 분명히 감수해야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정치적 여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에게 힘을 또 실어주는 어떤 정책의 그런 거- 일관성 뭐 이런 것. 그게 뭐 옳다, 네. 뭐 또 그르다, 네. 뭐 이렇게 같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분명히 정치 지형이 바뀐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탄력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이 도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는 매번 강원도가 뭐만 내면 바로 자르고 통과 안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강원도 교육청도 특히 네.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복 지원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의회하고 매번 사사건건 싸움만 했었는데 또 반대로 같은 정당의 도지사하고 또 도의회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으니까 또 거수기라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의회의 또 역할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를 해볼 만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로 헤드라인 또 뽑겠습니다. 아, 예, 지금 예. 오늘 주제는 국회를 답습하나 이 강원도시 군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정은 최성식 국장님께서 네, 해주셨습니다. 기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의회, 지방의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뭐 헤드라인까지는 아니라도 한 줄 네. 평 정도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 예. 네, 조금 더 색다르게 뭐 3명 다 뽑힐 수도 있고 절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아예 안 뽑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뽑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아, 예. 특히 저는 색다르게.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동갑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잘해주실까. 누가 더 잘하는지. 싸움 붙이지 마. 누가 잘하나.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경쟁 구도를 만들고 네.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또 발전이 굳이 여기서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상생과 협치 이른 지방위에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네. 아, 그렇죠. 핵심 내용이죠. 예. 자, 다음. 떨어지겠네. 네, 김선아 기자. 저는 그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자리 싸움하는 의원님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 컨택. 네. 이글 아이. 저는 시군의원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군의원들의 가장 큰 꿈 목표라고 하면 사실은 다음번 당선이죠. 예, 네. 더 나아가서 지자체장. 아, 지자체장. 예. 단체장이죠. 뭐 시군 시장 군수를 노리실 텐데 이제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출하려는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정치 지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오늘 되게 대화 형식으로. 생각해봐. 네. 뭐 하여간 뭐 세 분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 선택을 했어.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다들 다 훌륭한 얘기라서. 그래서 꼭 1등 우선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좀 빼주시는 걸로. 모두에게 박수를. 네, 그대로. 훈훈한 마무리.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나도 나왔다.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